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입니다. 이번 시간은 2차 함수 세 번째 이론 정리 시간. 2차 함수식 구해가는 과정하고 특별한 형태의 2차 함수 그래프 그려가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 식을 지금 세워갈 때 꼭지점이 주어져 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그런 형태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y는 이꼴 ax 제곱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꼭지점 좌표가 0,0이다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그래프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이동하게 되면 다 이런 식이 좀 써지겠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꼭지점 좌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n,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이죠. 꼭지점 좌표 주어져 있을 때 함수식을 세워가는 과정하고 함수식이 나와 있을 때 꼭지점 좌표를 구해가는 과정하고 둘을 이제 왔다 갔다 해가면서 확실하게 그래프를 좀 그래프하고 식하고를 좀 만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겠죠. 물론 저 a 값이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이 a 값은 뭐 그래프 모양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절대 잊으면 안 되겠고요. 됐습니까? 해서 뭐 우리가 2차 함수 식을 세워가는 과정 중에서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부분들 꼭지점 주어져 있을 때 식을 세워가는 과정 확실하게 좀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x축과의 교점이 좀 주어져 있습니다. x축과의 교점 이렇게 된 부분들은 사실 좀 방정식을 생각하면 되죠. 그 좌표 자체가 알파 베타 이렇게 좀 주어져 있다면 우리가 이제 뭐 x-알파, x-베타 요게 이제 2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는. 근데 이제 뭐 최고차 계수를 고려하게 되면 그 앞에 a를 쓰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함수를 구해가는 거니까 y는 해서 이렇게 좀 써가면 되겠죠. x축하고의 관계는 뭐 y 값이 0입니다 라고 되는 거니까 2차 함수가 됐을 때 y에다 0을 집어넣게 되면 2차 방정식이 되고 2차 방정식과 함수 또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가장 또 효율적인 풀이를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또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니까 또 확실하게 또 잘 알아둬야 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 뭐 세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됐을 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일반한 형태로 놓고 풀이를 좀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문제 풀이를 진행하다 보게 되면 뭐 다양한 정보들이 좀 주어지는데 그 정보들 중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대칭축이 있죠. 대칭축에 대한 표현들은 fa 더하기 x는 이퀄 fa-x 이런 형태의 표현. 이게 이제 x는 a 대칭이다. 뭐 이런 형태의 표현들이 좀 등장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대칭축이 되게 되면 이제 x 값은 있고 마이너스 2a분의 b 이 결과 자체가 주어진 거니까 이런 거 이제 정보를 좀 얻어낼 수도 있겠고요. 가끔 가다가는 뭐 f1을 하고 뭐 f5가 같습니다. 뭐 이런 표현들도 등장하는데 이런 것들도 다 대칭축과 관련된 겁니다. 이 참수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1하고 5라면 처음 가운데에 해당하는 3 이런 부분들이 대칭축이니까 그죠? 자, 이런 걸 또 이용해서도 풀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정보들을 좀 다양해 주는 거니까 이런 내용들 좀 참고로 해서 함수식을 세워갈 때 효율적으로 좀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신경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식을 세워가는 가장 대표적인 예 꼭지점 주어져 있을 때 함수식하고 꼭지점 좌표하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식을 세워간다는 거. 그 다음에 x축하고의 교점 주어져 있을 때 2차 방정식 그걸 좀 생각을 해서 풀어간다는 사실. 그 다음 세 점 주어지게 되면 이 부분들은 시험 때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좀 연립방정식에서 좀 시간 많이 걸려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우리가 이제 대칭축과 관련돼서 뭐 정보를 제공해 줄 때 대칭축에 대한 함수 표현 혹은 뭐 이렇게 뭐 함수 값이 같습니다라는 이런 표현들 모두 이제 대칭축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식이라는 사실들 기억해서 문제풀이에 효율적으로 적용을 좀 잘 해가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 응용 문제를 풀어갈 때 2차 함수 그래프 중에서 뭐 절대값 되어 있는 그래프들을 좀 만나게 되죠. 그럼 이제 당황해서 좀 못 푸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뭐 그래서 이제 절대값이 관여되어 있는 그래프 그리는 방법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응용 문제 좀 대체가 그런 거죠. 대개 모양을 보게 되면 x의 절대값이 되어 있는 부분, y의 절대값이 되어 있는 부분, 전체식의 절대값이 되어 있거나 xy의 절대값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주가 되겠고요. 가끔마다 특이한 5번 형태 그래프 모양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래프 그려가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샘플 예제를 뭐 하나를 좀 이렇게 들어보다 보면 자 y는 이퀄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런 거 하나 좀 예를 들까요? 듣게 되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는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하게 되면 x는 마이너스 2의 분의 b 해주니까 2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x는 2 이렇게 되겠고 뭐 인수분해 했다라고 치면 뭐 1, 3에서 만나는 거니까 1, 3 이렇게 이제 x제곱 만나는 y 절편이 3 이렇게 되는 대략적인 그래프 모양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요런 걸 뭐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문제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y는 꼴 fx f 이제 x의 절대값이 되어 있는 f 절대값 x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려가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원래 그래프에서 0보다 큰 부분을 선택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원래 그래프를 좀 이렇게 그릴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린 다음에 0보다 큰 부분을 그대로 그리는 겁니다. 그대로 그리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0보다 작은 쪽 이 부분들을 대칭 이동해서 그려서 전체적인 모양을 이렇게 그려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0보다 큰 부분을 그대로 그리고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쪽은 이거를 좀 어떻게 한다고요? y축에 대해서 대칭해가지고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인 그림 모양 뭐 간단하게 풀이 가능하죠? 그 다음 y의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러냐 y값이 0보다 큰 부분을 선택하는 겁니다. 원래 그래프에서 y값이 0보다 큰 부분들 됐습니까? 그러니까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들은 그대로 그리고 y값이 0보다 작은 부분들은 또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줘? 이번에는 x축 대칭해서 이제 그려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x의 절대값이 있으면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그리고 y축 대칭해서 0보다 작은 쪽 그리겠고 y값의 절대값이 있으면 y값이 0보다 큰 부분 그리고 역시 절대값에서 y값이 0보다 작은 부분 그리고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 함수 전체의 절대값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함수값이 양수인 부분들은 뭐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음수인 부분들이 있죠. 이 음수인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된다? 꺾어서 올린다라고 해서 내려와 있는 부분들을 이제 꺾어서 올려가는 그런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과 자체가 항상 양수가 되게 만들어가는 거. 뭐 실전 문제에서 출제민도가 매우 높은 거니까 좀 잘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이 그래프가 되겠죠. 됐습니까? 사실 지금 이렇게 그래프 모양들을 좀 설명드리고 있는데 x 절대값, 이거 좀 잘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fx 전체 절대값 잘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거고요. 두 번째 그래프 가끔 어쩌다 나오긴 하는데 많이 등장하지 않죠. 세 번째, 그다음 다섯 번째, 역시 또 많이 등장하지는 않는 그런 형태니까 우리가 일단은 뭐 급하다면 첫 번째 x의 절대값 되어 있는 그래프 개형하고 전체의 절대값 되어 있는 그래프 개형하고 이 두 개만이라도 우리가 좀 확실하게 좀 잘 알아두면 응용 문제 풀어가는데 이제 많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제 그래도 뭐 다른 그래프도 조금 이제 좀 살펴보게 되면요. 이것도 좀 살짝 한번 볼까요? 자, y의 절대값이 있는 이런 그래프를 그려갈 때는 어떻게 한다? y값이 0보다 큰 부분 좀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x축에 대해서 대칭해서 그래프를 완성한다.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fx 전체 절대값이 되어 있으면 일단 0보다 큰 부분 되겠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부분들은 꺾어서 올린다.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다음에 x에도 절대값, y에도 절대값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뭐 큰 부분이니까 뭐 1사분면이죠. 1사분면만 단 그리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프 중에서 1사분면 부분 이렇게 여기 좀 그려가면 되겠죠? 그럼 다음에 이걸 좀 대칭하고 나온 결과들을 또 대칭하고 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좀 완성해 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x에도 절대값, y에도 절대값이다. 이렇게 될 때는 4번 그림이죠. 1사분면 부분 지금 여기죠. 3번 부분이죠. 깜짝이야. 1사분면 부분 그리고 x축 대칭 그리고 그 결과 자체를 또 다시 y축 대칭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분면에 그려갈 수 있도록 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x 전체 절대값이다 y 절대값도 있다 이렇게 될 때는 뭐 y 값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fx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프 이제 두 개를 그려간다 이렇게 좀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그래프 마이너스 꺾어진 그래프 두 개를 뭐 동시에 이제 다 그려간 이런 그래프가 된다. 대략적으로 좀 이해해도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다시 한번 조금 더 정리 한번 해볼까요? x의 절대값이 되어 있는 그래프를 그려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들을 그대로 그리고 x가 0보다 작은 쪽 부분들은 이거 y축 대칭해서 그려간다. 됐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왼쪽으로 완성.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등장하는 거 전체 절대값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은 y값이 0보다 큰 부분 그리고 0보다 작은 부분들을 꺾어서 올린다 이렇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 0보다 큰 쪽 그리고 대칭해서 완성해가지고 전체 그래프 0보다 큰 부분 그대로 그리고 작은 부분을 꺾어 올려서 완성 그래프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이 두 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좀 잘 진행해 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 y의 절대값이 있으면 0보다 큰 부분 그리고 역시 대칭해서 작은 쪽 채우고 x에도 절대값 y에도 절대값이 있으면 1사분면 그리고 대칭 또 대칭
fx 전체 절대값 그다음에 y 절대값 돼 있으면 두 개의 그래프 y는 이꼴 fx, y는 이꼴 마이너스 fx 이렇게 그려간다. 해서 절대값이 되어 있는 이참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들 좀 확실하게 조금 좀 알아둬서 뭐 처음 급하면 제가 좀 제시해드린 x의 절대값 되어 있는 부분하고 전체 절대값 되어 있는 이 두 개의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잘 익혀서 우리가 이제 응용 문제 풀 수 있는 준비를 좀 잘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절대값이 포함된 그냥 간단한 1차 형태의 절대값 되는 함수 그래프 그려가는 방법 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장 기본적인 거는 y는 이꼴 절대값 x 이런 형태의 지금 그래프를 그려가라 이런 얘기인데 절대값 관련 나오면 이제 우리가 좀 당황부터 하게 되는데 뭐 1차 대했을 때는 뭐 당황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방금 전에 2차도 좀 연습했는데 1차 가지고 당황하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절대값 부분들이 x는 0을 중심으로 해서 0보다 클 때 하고 x값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좀 함수씩 나눠서 그려가면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때 식들을 이제 이렇게 써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뭐 이런 모양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좀 연습을 좀 해두면 어렵지 않게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뭐 기본으로 해서요. 이제 조금 이제 좀 까탈스러운 것들 좀 몇 개 좀 알아보게 되면 절대값이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각각 0 되는 부분들을 좀 조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직선 전 범위에서 보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1 부분들하고 1하고 두 군데서 이제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체 구간을 이제 좀 마음 불편하긴 하지만 이렇게 좀 세 개의 부분으로 좀 나눠서 풀이를 진행하겠다. 이런 마인드만 좀 갖게 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요, 문제 지금 식을 봤을 때 x값이 0보다 적게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그때 이제 각각 풀어가지고 식을 이렇게 결과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0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1보다 작을 때 역시 풀어서 이제 식을 좀 얻어지면 되겠고 1보다 클 때 역시 풀어서 식을 좀 이렇게 구해놓으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이제 2 이렇게 이제 그려서 그래프 모양 이렇게 좀 그려져 가는 거니까 일단 이제 우리가 범위를 이제 좀 쪼개놓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개념만 좀 되게 되면 제가 지금 중간에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약간 효율적으로 풀이합니다. 이렇게 내용들을 좀 정리해줬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게 조금 어찌 생각하면 이론을 좀 이렇게 좀 너무 세 번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틀은 절대값이 돼 있다면 일단은 그 값을 절대값 각각을 이제 0으로 해주는 그런 좌표를 중심으로 해서 범위를 좀 이렇게 나누다라는 개념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고요. 그렇게 범위를 좀 나눠서 그때 나온 식들을 좀 세워놓고 그 식들을 좀 연결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간다.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게 지금 푼 거는 뭐 이렇게 개수가 좀 깔끔한 건데 절대값 개수가 좀 더 이렇게 더 많아질 수도 있고요. 다양한 혜택가 되겠죠. 약간 좀 빨리 그리는 방법 이런 것도 언급드렸는데 뭐 빨리 그리는 방법 그런 게 좀 신경 쓰지 말고요. 이곳 이렇게 되게 되면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x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1과 2 사이 그다음에 2보다 클 때 이렇게 좀 범위를 좀 이렇게 열심히 쪼개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좀 쪼개서 그때 이제 각각 좀 식을 좀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간다 이렇게 좀 생각해 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 조금 이제 빨리 그려 간다라고 할 때는요 0되는 이때 뭐 좌표를 이렇게 좀 구해가면 됩니다. 좌표가 이렇게 구해지게 되면요 여기를 좀 연결해서 이렇게 함수식을 이렇게 좀 만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하고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그때 이제 y 절편을 구해가는 거죠. 그때 이제 각각 y 절편을 이제 구해서 이제 이런 것들 놓고 이렇게 놓게 되면 이제 이걸 쭉 연결해서 이렇게 그리다 보면 이제 이쪽을 좀 채워가면 되겠다. 역시 연결해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쪽을 채워가면 되겠다. 해서 조금 이제 수월하게 그려가는 방법들 조금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요 그냥 이 좌표 찾는 부분들은 좀 이해가 되시죠? 주어진 값들 이제 각각 0 만드는 숫자니까 좌표를 좀 찾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고 그 다음에 2보다 클 때 식을 좀 이렇게 직접 구해가는 겁니다. 구해가서 이 그래프를 그냥 이렇게 쭉 그려가면 되는 거지. 굳이 아래쪽 부분들을 뭐 이렇게 되면 찾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저 함수식을 좀 구해서 그 함수식을 저 여기까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역시 2보다 클 때 함수식을 좀 이렇게 구해서 그때 함수 그래프를 이제 이렇게 그려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형태로 좀 자연스럽게 좀 생각을 해가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근데 이 부분들을 이렇게 좀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런 형태는 아니니까요. 너무 당황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는 좀 출제 빈도가 조금 있는 형태들을 이제 조금 좀 설명드리면 절대값이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많이 등장합니다.
이 앞에 있는 계수들이 전부 다 1로 돼 있는 이런 상태면서 쭉 절대값 여러 개가 좀 더하게 돼 있는 이런 형태. 이런 부분들은요, 그냥 큰 틀의 흐름을 좀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모두 플러스로 딱 연결돼 있는 이런 형태들은 약간 좀 대칭형으로 좀 그려져 가는 건데, 절대값이 하나가 됐을 때는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근데 이제 절대값이 이렇게 뭐 두 개 돼 있는 그래프를 그려가라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로 제가 그려가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좌표가 뭐 1하고 2 이런 형태가 되겠죠. 1보다 작을 때 1과 2 사이보다 클 때. 이런데 뭐 절대값이 이렇게 하나 있었다면 요거 x는 이렇게 1 이렇게 이제 그래프 모양 되겠고. 됐습니까? 그럼 절대값이 3개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여기까지 이렇게 잘라서 이제 3개의 그래프가 그려져 간다면 그때는 또 역시 하나, 둘, 셋 이렇게 쪼개면 되겠습니다. 여기 1, 뭐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이해되죠? 그럼 이제 절대값이 4개 이렇게 되겠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가운데가 더 평행되게 우쇼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런 형태로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 됐죠? 그러니까 뭐 가운데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가 1, 2, 3, 4 이렇게 되는데 2와 3, 4에서는 이제 평행 이렇게 돼가면서 이제 대칭 구조 모형 형태로 좀 그려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절대값 계수가 전부 다 똑같아지게 되면 좌우 대칭형 형태로 그려져 간다. 대칭 형태로 좀 그려져 간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기억해 두면 그래도 문제풀이 좀 효율적으로 좀 접근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뭐 절대값 돼 있는 그래프 그려갈 때 이게 좀 그나마 가장 좀 많이 등장할 수 있는 그래프 개형이니까요. 이런 것들 좀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뭐 절대값이 뭐 하나인 이런 그래프 하나인 상태에서 이제 이곳에 뭐 실습에 있고 이런 것들은 뭐 이차함수를 그려가는 것처럼 좀 생각하면 된다 이런 얘기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절대값 x-m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m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그려져 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뭐 이곳에 계수가 붙는다고 해서 뭐 이렇게 휜 정도가 좀 이렇게 느슨하게 돼 있냐 좀 더 이렇게 또 뾰족하냐 뭐 이런 차이만 나는 거지 뭐 그래프 모양의 큰 틀에 상관이 없는 거고요. 거기에 더하기 n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이제 y로 좀 이동해 가는 거니까 꼭지점처럼 여기를 좀 생각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 하나짜리 그래프 돼 있을 때 또 당황하지 않고 좀 그려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프 절대값 실질적으로 뭐 가끔 서술형에도 우리가 좀 출제가 돼서 범위에 따라서 풀어가는 것들이 등장해 가는데요. 그때는 지금 여기 지금 마이너스인 부분들을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뭐 플러스인 형태들이 좀 많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절대값 2개짜리 모양 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설명드렸는데 뭐 이런 형태들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서술형에도 종종 등장하는 그런 모양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좀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만약에 좀 기회가 된다면 제가 좀 정리해 놓은 내용들 좀 꼼꼼하게 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세분해 놔서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복잡해진 부분들은요 큰 틀 기본 개념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면 절대값 0되는 좌표를 중심으로 해서 범위를 좀 나눠 간다. 그래서 이제 함수식을 이렇게 써서 그래프를 각각 이렇게 그려가면 되는 거가 가장 기본이다. 이 부분들을 절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절대값 2개짜리 역시 0되는 좌표들 해서 기준으로 해서 대신 이제 범위가 이제 3개의 부분으로 좀 나눠지겠다. 각각의 범위에 따라서 주어진 함수식들을 이렇게 구해서 그래프를 좀 그려간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이 좋은 방법. 됐습니까? 절대값 3개 당황하지 말고 범위를 이렇게 4조각 나누면 되죠. 됐습니까? 조금 더 이렇게 수월한 풀이 이런 것들 좀 제시해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보다는 역시 범위를 좀 이렇게 나눠서 대신 이제 중간 부분들이 이게 좀 너무 많아져니까 이렇게 점들 좀 연결해 간다 이런 부분들 조금 제가 좀 메모해 드린 거 좀 참고를 해주면 되겠고요. 사실 뭐 중간 부분들도 역시 식들을 좀 나와서 식들을 좀 연결해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가면 무난하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대신 뭐 절대값이 전부 다 양수면서 계수가 1인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모양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기억을 해둬서 좀 약간 좀 효율적으로 그릴 수 있는 준비를 좀 해두면 하고 좀 바라는 게 제 마음이 되겠습니다. 워낙 좀 그런 형태들은 또 응용 문제들도 좀 제법 등장하는 거니까 절대값 앞에 계수가 1이면서 전부 플러스로 되어 있는 부분들의 모양은 어떤 흐름으로 그려져 가는지 알아두면 많은 보탬이 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제를 통해서 배운 이론들 좀 점검하는 시간 좀 짧게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꼭지점 좌표 y절편 가르쳐줄 때 이차 함수식을 구해달라. 꼭지점 좌표 가르쳐주면은 a에 x-m 더하기 n 제곱 빠질 뻔했네요. 자, 이런 형태를 좀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 딱 보게 되게 되면 A 됐고 꼭지점 x 잡히니까 1 처리해주면 되겠고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y 절편이 마이너스 1이다는 얘기는 x에다가 좀 0을 좀 대입해 주는 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a 마이너스 3 이 계산 결과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a 값이 2가 되겠죠. 그래서 y는 2배의
x-1의 제곱 마이너스 3 해서 이차함수식을 좀 구해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이제 x축과의 교점이라고 좀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근을 좀 생각을 해가면 되니까 x-1, x-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간단하게 좀 식을 쓸 수 있겠고, y 절편이다. 역시 x값이 0일 때니까요. x에다가 0을 좀 이렇게 좀 대입을 하게 되면 3a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이 6이다 이렇게 됐으니까 역시 또 a 값이 2 이렇게 돼서 y는 2배에 이걸 전개 그냥 일단 쓰겠습니다. 필요하면 뭐 전개해서 써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차함수식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마지막 이거 제일 좀 제가 싫어하는 그런 형태인데 자, 세 점 가르쳐 주게 되면 우리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해야겠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게 되면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 계산 결과는 10입니다. 1을 대입해 주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결과는 0입니다.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9a 플러스 6b 플러스 c 이렇게 처리한 결과가 얼마다? 지금 3을 대입한 건데 6을 또 대입했으니까 큰일 나죠. 3을 대입했으니까 9a 3b군요. 3b 플러스 c 이 결과는 6이다.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위에 두 식을 좀 먼저 이용하면 되겠군요. 자, 빼기를 하게 되게 되면 아래에서 위로 빼게 되면 2b는 마이너스 10 처리되니까 b 값은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c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5가 되겠고,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9a 더하기 c 이렇게 처리해주면 5니까 15에다가 그러면 좀 15에다가 21 되는 건가요? 되겠습니다. 그럼 또 빼기를 하게 되면 이제 8a는 16 이렇게 쳐야 되니까 a 값이 2가 되는군요. a 값 2 되겠고 a 값이 2라면 또 c 값은 그러면은 3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함수식이 드디어 완성이 되겠죠. 2x 제곱 b 값이 마이너스 5였으니까 마이너스 5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서 함수식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3번 제일 싫어하는 거네. 자, 일단 뭐 첫 번째 꼭지점 가르쳐 준 거하고 x절편 가르쳐 준 부분들이 워낙 출제 빈도가 높은 거니까 이런 거는 이제 주어진 식, 꼭지점 주어질 때 식, 그 다음에 x근 2차 방정식 모양 생각하는 거죠. 떠올려서 가볍게 좀 풀 수 있는 준비 해가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8번 봅니다. 이번에는 절대값이 3개 이렇게 되는데 그 앞에 전부 다 플러스 돼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그래프를 좀 어떻게 그려가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사실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된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된다는 모양, 1, 2, 3 이런 부분들이 좀 학습이 돼 있어. 1, 2, 5네요. 5 이렇게 된다는 부분들 알고 있으면 아주 좀 가볍게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x는 2에서 최소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식에 2를 대입하게 되면 2-1이니까 이건 뭐 직접 계산해야 되겠죠. 1에다가 다음엔 0에다가 마이너스 3에다가 뒤에 또 하기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답 7입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x값 요게 이제 2에서 그 다음에 최소값 얼마? 7 이렇게 돼서 ab는 얼마냐? 2714입니다. 이렇게 이제 풀어가는 이렇게 이제 준비를 좀 해둬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요, x값이 뭐 1보다 작을 때 x값이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x값이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을 때 x값이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범위를 4조각 나눠서 이제 풀이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못할 건 없지만 좀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걸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개수가 이렇게 좀 개수가 뭐 이렇게 뭐 또 앞에 절대값 앞에 개수가 있는 것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범위 나눠서 풀어야 되겠지만, 절대값이 개수 앞에 1이 됐을 때는 그래프 모양들을 이렇게 좀 연습을 좀 해둬서 풀 수 있는 준비를 좀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좀 식을 쓰게 되면요, 마이너스에다가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그다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더하기 3 이렇게 좀 되겠고, 다음에는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더하기 3, 다음에 x-1 플러스 x-2 빼기 x-5 더하기 3, 다음에는 x-1 플러스 x-2 플러스 x-5 더하기 3. 상당히 규칙적이죠. 여기 이제 전부 다 마이너스 전부 플러스 뭐 이렇게 돼가는 그런 절차니까 어떤 상당히 좀 규칙적으로 좀 돼가는 거니까 조금 연습을 하게 되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또 접근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은 어떤 예제를 좀 살펴볼까요? 자,
9번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절대값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좀 이항식해서 둘러보겠고요. 그러면 이제 y는 이퀄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y는 이퀄 n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두 함수 사이의 관계 이런 형태를 좀 살펴서 서로 다른 데 실근이 같습니다. 이렇게 좀 판단해 가는 것이 효율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함수 전체에다가 이제 절대값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제 y는 이퀄 x제곱 마이너스 1 이런 그래프인데 이곳에 이제 전체에 절대값이 되어 있는 이런 그래프 좀 상상하라 이런 얘기 되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가야 되는데 전체 절대값이 보면 양수 부분 그대로 그리고 음수 부분 이제 꺾어서 올려라 이런 그래프의 대응이 있으니까 좌표 자체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돼가는 거니까 뭐 그래프 모양 좀 그려가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꺾어서 올려간 좌표가 1이 되는군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가는 그런 그래프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그러면 n 플러스 1이라는 부분들을 4개 만들려면 n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어야 하나, 둘, 셋, 넷 이런 형태가 처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n 플러스 1 범위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m 값은 이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조금 좀 어렵게 다가갈 수도 있는데 뭐 그래프를 좀 그리게 되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제 좀 처리해 가게 되면 더 쉽게 접근 가능한 그런 예제니까요. 제가 좀 설명드린 부분들 확실하게 좀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예제 7번은 가장 기본적인 2차 함수식을 좀 세워가는 뭐 그런 내용이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출제가 된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 풀어가는 중간에 있어서 시작하는 부분들에 좀 써먹을 그런 내용들인 거죠. 기억해주면 되겠고 예제 8번은 이건 좀 특별한 경우에 좀 출제가 될 수 있는 경우이니까 3개짜리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래프 모양 좀 실력 쌓는데 좀 보탬되는 내용이겠고 예제 9번은 실전 문제 풀이에서도 출제 빈도가 좀 제법 많이 되는 그런 문제니까 확실하게 익혀서 내가 배운 2차 함수 이론들을 실전 문제 풀 수 있는 준비를 좀 해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뭐 3시간에 걸쳐서 2차 함수 이론들을 좀 점검해 드렸는데요. 학습을 통해서 실력들을 좀 갖춰서 조금 이제 응용 문제까지도 풀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고 바라면서 2차 함수 해설 이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